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매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유치권과 건축법상 도로에 관하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최근 필자는 유치권 관련 책자 집필을 마치고 만화가에게 넘겼습니다. 마침 오늘 분석할 내용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분석은 법정지상권이나 맹지 등의 분석과는 달리 케이스마다 매우 다양한 분석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하는 방법도 이런 다양한 분석 방법 중 하나임을 인지하시고 모든 유치권을 이렇게 분석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릴 물건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타경 17,876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주의사항란에 유치권과 맹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현재 이 물건은 임차인이 한 명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임차인은 임차인이 아니라 유치권자입니다. 이 유치권자는 2018년 3월 27일 2억 4천만 원의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또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유치권 신고를 2억 4천만 원을 했다고 해서 유치권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유치권 금액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즉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오래된 물건은 유치권 원금과 거의 같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프랑카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성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경매 물건과 도로 부분이 직접 맞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주의사항란에 맹지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지도를 조금 바꿔서 연석 지적도로 보면은 본 경매 물건은 산 34-25번지를 통하여 공로와 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분석을 마친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의 경매 사건 검색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건 목록은 4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은 관련 사건 내역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가합 1445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이 경매 사건과 관련해서 고양지원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소송이 무슨 소송인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쪽을 보니까 본 물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산 34-25를 통하여 공장 출입이 가능하고, 값싼 건설로부터 2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목록 1, 3, 4에 대하여, 즉 토지에는 유치권이 없고 목록 2인 건물에 대하여만 유치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매 물건과 관련된 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열람해야 합니다. 자, 열람하면은 이런 화면이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나왔던 사건 번호, 즉 고양지원 2018 가합 1445를 입력한 다음 이 사건의 당사자, 즉 원고나 피고 중에서 한 사람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갑산건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난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보니까 원고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갑산건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19년 8월 9일 원고 일부 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 일부 승이라는 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을 제기한 내용 중에서 완전한 승이 아닌 일부물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가 상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고 일부 승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상소를 했다면 상소인란에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가가 2억 4천만 원인데 도대체 얼마만큼에 대하여 승소를 받았는지가 궁금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판결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판결문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중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란에서 제공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1인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신청인 구분란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클릭, 또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란에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법원과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하면 완료가 되고 2, 3일이 지나면 신청한 사람에게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오게 되며 소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필자는 어제 이메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이 되었다면 이와 같이 화면에 뜹니다. 필자가 신청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이 되었으므로 2, 3일 뒤에 필자의 휴대폰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통보가 오고, 수수료는 판결문 수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수수료를 납입하면 필자가 요청한 이메일로 판결문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문 절차를 볼 수가 있고 얼마만큼의 금액에 대하여 유치권이 인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맹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앞에서 주의사항란에 유치권과 맹지란 말이 있었습니다. 맹지인데 산 34-25를 통하여 공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건축허가가 나왔고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즉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산 34-25의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전혀 맹지가 아닌 겁니다. 이에 관하여는 필자가 집필한 맹지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법원 2018년 10월 9일 선고 2008-4008 판결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A라는 사람이 원고인 D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를 들어가했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올 당시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고 건축허가만 취소되었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